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현재 여당이 여권에서 앞으로 20년, 100년을 장기 집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홀딱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도 대단했었죠. 이낙연 씨가 무지막지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재명 씨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씨는 이름이 낙자가 들어서 그런지 떨어질 낙자가 들어서 뚝 떨어져 갖고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 이재명 씨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대선 지지율이 최고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에서는 대선 주자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 홍준표 씨나 이런 분이 지지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유승민 씨도 자기가 대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원희룡 씨도 갖고 있다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홍준표 씨 이외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야당의 적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와서 쭉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대선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를 키워준 건 누가 그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씨를 키워준 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보수의 대선 후보 지지율, 야당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최재형 씨가 또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씨는 여기저기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씨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대선에 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지금 보면 야당에는 어떻게 되는가? 야당을 한번 볼까요? 야당에 보니까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야당 정치인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윤석열 씨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최재형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분 중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거의 100% 판 뒤집기를 해서 반드시 뚜렷한 표 차이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거의 흡사하게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대선에 굉장히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윤석열에 제가 윤석열 지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씨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는 1번이고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댓글에다 달거나, 또 무슨 무당이 보수 무당이나 조중동 무당이나 개소리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머리 깨진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조국수호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최재형 씨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꼭 뭐를 갖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분들이 최재형 씨를 갖다가 거꾸로 또 괴롭히면서 지지율을 끌어내고 대선 후보가 되면 몇 프로가 된다고 많은 이렇게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당 대선 후보로서 최재형 씨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사무탈하게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요즘에는 이준석 씨가 대통령 후보 자격도 안 되는데 지지율이 뭐 4%, 5%, 3위로 나왔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준석 씨는 일단은 아닌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의 흐름은 얼만큼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가 야당 단일 후보로 대통령이 후보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고 제3의 후보가 야당 단일 후보로 나가도 가능할까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의 지지율이 내리막을 타고 있고 야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뭘 뚜렷하게 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능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반은 제가 봤을 때 꾸준히 갈 것이다. 내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대선 때까지 쭉 가는 걸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윤석열 씨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관심 집중되는 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되는지 윤석열 씨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인재가 있고 참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말띠나 양띠를 채용해선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꼭 참고를 하면 좋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유지를 하고 정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건 밑에 참모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사주로 철학으로 봤을 때 안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는 인사를 잘해야 되고 자기 참모들을 잘 둬야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참모들을 잘 둬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말띠나 양띠는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지정한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봤을 때 1970년이다 이렇게 보면 경술생 개띠가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씨가 못하는 걸 우리 대변인들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해찬 씨는 만나볼까요? 일단은 생년월일하고 관계없이 장해찬 씨도 윤석열 씨하고 안 맞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보관 두 분도 톱이 되었는데 안 맞지 않고 다 맞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종찬 전 정치인 아드님 교수님도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신상털기하고 이거저거 한다는데 크게 큰 지지율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최재형 씨가 나와서 윤석열 씨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있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대선을 두고 우리 윤석열 씨가 열심히 뛰고 최재형 씨가 열심히 뛰는 거 보니까 보수의 희망이 보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